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반도체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반도체 지각 변동, 삼성전자 더 가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최강자인 인텔이 휘청이면서 업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며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한 업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최근 4거래일 연속 주가가 오르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 또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그 모습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반도체 시장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삼성전자 왜 이렇게 최근에 오른 겁니까? 최근에 뭐 4거래일 동안 9% 정도 올랐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정말 인기를 점점 더 얻고 있는데 첫 삼성전자가 번째는 원래 이렇게 빠른 시간에 크게 오르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9% 정도 올랐으니까 네. 삼성전자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좀 미소를 많이 짓고 계시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이유 첫 번째 뜯어본다면 역시나 실적이 바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울 거야. 정말로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모든 섹터가 어려울 거라고 이제는 예상을 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정말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필두로 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도 야, 반도체 업계가 나쁘지 않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했고요. 무엇보다 봤을 때 실적을 뜯어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가전도 다 뜯어봤더니 코로나의 영향은 많이 받지 않고 있구나.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예상을 한 걸 넘어서 두 눈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또 실적이 또 발표가 되잖아요. 1분기도 봤었고 2분기도 잠정 실적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도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이제 반사 이익, 그러니까 반화웨이 전선이 구축이 됐죠. 무슨 얘기냐면 화웨이와 삼성전자의 경쟁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을 놔두고 과연 누가 승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또 5G의 통신 장비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반화웨이 전선이 구축이 되고 특히 최대 소비 시장인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한다. 그건 당연히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점도 투자자들이 이제는 외국인들이 또 목격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글로벌 유동 자금이 사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왕적 완화로 인해서 무엇보다 엄청난 유동성이 이제 풀린 상태고요. 또한 이제는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흥국에 투자하는 게 더 환차익도 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신흥국의 주식시장에 들어온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는 외국인 자금이 슬슬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목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봤을 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삼성전자 다시 한번 이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구나라고 느끼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한 금액이 한 2조 6,500원 정도가 됩니다. 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제 자금이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 타당성 있는 논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텔의 생산 아웃소싱, 칩 생산 아웃소싱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불거졌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고 있는데 뭐 이미 아시겠지만 7나노미터의 공정,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CEO가 아마 그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제 말을 했는데 빠르면 한 22년 말, 23년도에 내놓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아웃소싱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파운드리 기업에 대한 관심이 두각이 됐고 거기선 TSMC라든지 당연히
7나노의 그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TSMC 그리고 삼성전자 두 곳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는 낙수 효과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에게도 수혜를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또 가지면서 정말 복합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4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네네. 첫 번째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장사가 잘 됐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었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유동성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네네. 신흥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네. 것.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인텔의 아웃소싱 네. 가능성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된 건데 뭐 이 부분은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네네. 마지막 이유인 인텔 칩 이 아웃소싱에 대한 이야기 요걸 좀 정리를 조금 더 네.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1, 2, 3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보통 거시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그 국내 투자자분께서는 이게 국내 시장만 보시는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또 대장주기도 하지만은 해외에서도 정말로 많은 관심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시적인 측면도, 그러니까 외국에서 바라보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 그럼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이 7나노 공정에 대한 아웃소싱 이슈, 그러니까 파운드리로 돌리는 이런 어떤 이슈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수혜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읽고 있거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외주 제작을 맡겨서 칩 생산하는 기업 이런 걸 우리가 파운드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전적 의미는 그렇진 않죠. 그냥 틀에다가 주용물 틀을 만들어서 틀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1980년도에 들어와서 반도체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걸 생산하는 회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생산만 전담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운드리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리에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 뭐 이미 아시겠지만 TSMC가 대표적인 회사고요. 또한 인텔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바로 삼성전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좀 해안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반도체는요,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좀 나눠집니다. IDM부터 종합반도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팹리스가 있고요. 금방 우리가 했던 파운드리가 있는데 팹리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설계만 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는 설계만 회사. 대표적인 게 AMD가 있죠. 이번에 이제는 AMD에 대한 수혜 이런 것도 이제 이슈가 맞물려 있고요. 두 번째로는 IDM, 그러니까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최종 그 설계부터 완제품까지 다 만들 수 있는 회사를 보통 ID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회사 대표적인 게 인텔이죠. 그다음에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바로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다. 근데 이 중에서 좀 특이한 게 IDM 중에서도 그러니까 내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외주를 받아서 만드는 이런 파운드리도 같이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물론 파운드리 섹터는 뭐 비중이 좀 낮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TSMC가 시장 점유율 한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8.8%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이번 이슈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반도체의 회사들이 이렇게 나눠진다면 이번 이슈가 어떻게 정리가 될까? 첫 번째로는 인텔의 최고 경영자가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나노 공정에 대해서 지금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외주를 맡길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파운드리로 돌리겠다는 이야기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인텔의 부진은 결국에는 AMD의 시장 점유율을 늘리게 됩니다. 근데 AMD의 이제 CPU 칩을 늘리게 된다 그러면 AMD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설계만 하지 생산은 안 하죠. 그럼 생산은 어디서 하느냐? 결국에는 TSMC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기업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러면 외주를 늘린다? 그럼 TSMC가 생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런 파운드리 부분을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 파운드리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이 커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TSMC라든지 삼성전자 7나노 공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두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낙수 효과, 그다음에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요즘의 이슈를 보고서 야, 더 오르겠다. 외국인들도 봤을 때 더 매력적인 삼성전자가 될 거야라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계속 흐르고 있는 이런 게 눈으로 목격되죠.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얘기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거의 뭐 제자리 걸음, 횡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삼성전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항상 얘기하는데 SK 하이닉스가요. 그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죠. 보시면 디램 강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한 1조 9천억 원 호실적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요즘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보다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뿐이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 관심도 우리가 왜 조금 삼성전자보다 좀 떨어질까 봤으면 첫 번째로는 비메리 반도체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뭐 SK 하이닉스가 비메리 반도체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AP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픽이라든지 CPU라든지 GPU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SK 하이닉스가 이거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SK 하이닉스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렌즈 그러니까 이제 그 센서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도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물론 그 점유율이 워낙 미미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비메리 반도체가 없다고 이게 인식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뭐 팩트를 말씀드리면 하지만은 비메리 반도체 부분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수혜를 받기에는 SK 하이닉스가 좀 관심도에서 좀 멀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본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요, 디램 시장,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디램과 이제 낸드 플래시 부분인데 뭐 디램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2위고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5위잖아요. SK 하이닉스가. 근데 시장의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에 30%가 디램에서 디램이고요. 70%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들이 왜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4차 산업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CPU 들어가죠. 가전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들어가죠. 무엇보다 센서들 들어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각광을 더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기업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그런 포트폴리오가 없다 보니까 약간 투자자들 보기에는 시선에서 약간 멀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SK 하이닉스가 최근의 이슈만 본다면 아마 이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 사업 보고서를 계속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요 늘리고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기본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해안. 아무도 반도체를 인수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때. 근데 이제는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지금 SK 하이닉스의 대박이 난 거잖아요. 네. 지금 최태원 회장도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나중에는 불거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평론가님께서 투자자들 분들께 네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주식시장에서 꼭 좀 현재 주목해야 될 이슈가 있다. 네네. 네. 공매도죠. 공매도, 역시나 네. 이제 공매도의 금지에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끝낼 것이냐 계획대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미 아시겠지만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15일까지인데 이게 과연 이제는 시장에 봤을 때 그러니까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또한 시장을 키우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탁월한 효과를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네.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금지가 그런데 지금의 이슈가 뭐냐면 이제 연장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거가 이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은성수 그 금융위원장이 어제였죠. 이제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서 국회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월에 공청회를 열어서 공매도 관련 의견을 좀 나눠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딱 받고 나서 이 메시지 받고 나서 야 이거 연장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시그널로 좀 읽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뭐 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공매도 세력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낙폭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이 공매도 금지에 어느 정도 영향은 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빠르게 정리가 되고 만약에 연장이 된다, 금지가 연장이 된다 그러면 뭐 바이오 쪽 섹터를 본다면은 더더욱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근데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안 되고 계획대로 끝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시장의 또 판도가 또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테마주가 요즘에 워낙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투자자분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는데 이런 바이오 테마주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이런 공매도의 여부에 따라서 금지 여부에 따라서 더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오늘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인텔이 반도체를 위탁 생산한다는 계획에서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TSMC와 어느 정도 경쟁은 지금 붙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핵심 인재를 더 육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또 추가적인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해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또 반도체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